자, 오늘 봤습니다. 2016년 8월 10일, 8월의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려 합니다. 소리 체크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네, 소리 체크합니다. 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시고요. 네, 소리 체크하고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네요. 자, 오늘은요, 이슈라고 해서, 이번 주, 이제, 한 주가 아니라, 오늘 수요일장이 있을 만한 내용들, 나타났던 얘기들, 지난 밤과 오늘 새벽까지의 시장 상황, 그리고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수요일, 레드캠들과 함께하는 이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부터 가나요? 미증시 봐야겠죠?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연봉 기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1108.02포인트 연간 기준이죠. 연간 기준 1000포인트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전년도에 이제 음봉의 모습에서 올해 양봉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정도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까지 해서 1, 2년 안에 추가적인 조정과 함께 음봉의 흐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 내용들은 잠시 뒤에 뉴욕 마감 내용 살펴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신고가 도전합니다. 18,600포인트대 600포인트대 근접했고 거의 올라갔다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비슷한 그림이죠. 떠서 18,600선까지 최근에 이제 지금 간 게 아니라 몇 주에 전에 한 달 전 해서 몇 주 전에 올라갔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8,000포인트대가 이제 과거에는 맥점이었습니다. 저항이 되기 쉬운 구간,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 돌파했다가도 빠지는 자리였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는 8,000을 돌파한 이후에 이게 8,000선이 지지라인이 되면서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봉 갑니다. 일봉상 떠서 윗골이 2번 정도 발생되고 있죠. 네. 윗골 2번 정도 발생과 함께 다시 18,000포인트 중반에 한 8,500선이 될 겁니다. 해당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8,000까지 눌러줄 것이고 8,000선의 지지를 못 받는다면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증권사의 분석에 의하면 2018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한국 2년 동안 증시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게 나와주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건 실제 그 시기가 오면서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은 나타났습니다. 네, 미증시 다우지수는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갑니다. 아래꼬리 양봉에서 이제 몸통이 이제 엉망치형 캔들로 몸통을 두껍게 만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나스닥 월봉 역시 상승, 주봉 역시 상승, 전고점 돌파를 살짝 하는 모습, 신고가 나타납니다. 일간 기준 보셔도 전거래일날 5,200포인트 이상, 5,220포인트인가요? 5,238.54까지인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지금 키웠다. 그러니까 미증시 전체적으로 전세계 증시 흐름 볼 때 미증시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올라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현상은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덥죠? 그죠? 햇살이 뜨겁고 덥습니다. 어제는 비가 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해가 이렇게 뜨겁고 왜 비가 오고 왜 기온이 올라가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네, 마감 뉴스입니다. 자, 뉴욕 마감 엇갈린 지표, 유가 하락 불구 소폭 반등, 나스닥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헬스케어와 소비재 업종의 선전에 힘입어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엇갈린 경기지표 영향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난 5일 현지 시간에 이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웁니다. S&P 오르고 다우 오르고요.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아시아와 유럽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했다. 자, 전거래일날 아시아권 국내 증시 올랐죠? 코스피 204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700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권역의 상승이 있었고 유럽 지역 상승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제유가가 하락 반전하면 상승폭을 좀 둔화시켰습니다. 따라왔어요. 다우지수가 한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결국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헬스케어 소비재 업종이 올랐고요. 통신도 올랐습니다. 에너지 원자재가 좀 떨어졌어요.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막 다시 올라가고 50달러 넘어가고 해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움직임이 있었다 라는 기사들 많이 봤는데 최근 다시금 지금 조정을 받고 하락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헬스케어와 소비재 업종, 통신 업종,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헬스케어 그리고 통신 업종은 꾸준히 가는 거죠. 왜 올랐을까요?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오픈했고 내놨습니다. 국내에서 순차적으로 개통되는 시기는 19일부터 개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18일까지입니다. 8일부터 18일까지인가? 그러면서 외신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국내에서도 예약 판매가 늘고 있는 형태이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통신업종들, 기계업종들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헬스케어, 즉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죠, 흔히. 오래 삽니다. 수명은 늘어나요. 수명 늘어나는데 아프면서 수명이 늘어납니다. 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병의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헬스케어, 의료 쪽으로 관심이 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래산업이 헬스케어 업종이 또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1차 산업이죠. 원자재, 에너지 이쪽은 1차 산업, 2차 산업 해서 저차 산업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이쪽들은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약업체 밸리언트가 2분기 손실 규모가 확대됐지만 연간 실적 전망을 유지하면서 25.4% 급등했대요. 자, 뭐예요? 헬스케어 업종과 의료.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 업종은 상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94년 3월 이후 상장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 미증시에서 이 정도 올랐으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이라면 점상 한 4방 간 수준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미국 엇갈린 경기지표 생산성 3분기 하락 도매재고 기대 이상. 지표가 좀 오락가락해요. 노동 생산성 하락한 반면 도매재고는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3분기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율이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동비용이 좀 올랐죠. 2분기 단위 노동비용은 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보긴 하겠지만 국내 기사 나오나 모르겠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된 실업률 최대치라고 하는데 일자리 참 없어요. 그죠? 일 구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노동성, 소득 생산성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다. 생산성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6월 달에요.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생산성 증가율이 미국 경제의 핵심적인 불확실성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얼마나 반등하는지가 경제 전망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국제유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이 하락했다고 해요. WTI 0.6% 하락 나왔다고 하네요. 자,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 전망 나오면서 아니 그러면 많이 뽑을수록 손해 아니냐,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나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이 많이 보죠. WTI 가격은 배럴당 0.25달러 빠지면서 42.77달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유가는 40에서 50달러 수준에서만 오락가락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거기서 막 크게 올라가면은 유가가 올랐다, 부담된다 하게 되고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너무 심하게 빠졌다라고 해서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4, 50선을 유지만 해준다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40달러 초반까지 내려와서 많이 빠졌다, 하락이 나왔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폭은 아닙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 북해산 브렌트 역시 배럴당 0.55달러 빠지면서 44.84 기준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을요. 종전 하루 861만 배럴에서 873만 배럴로 12만 배럴 상향 조정합니다. 미국의 원유 수출기 가동 건수 증가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에서 원유 생산 많이 하니까 다른 데서 하는 거 많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못 올라가죠. 덜 생산하고 더 싸게 와야 되는데 생산량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당량이 있어 뽑아먹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농사를 짓지 않고 집 앞에 그냥 조그맣게 텃밭을 갖고 있어가지고 텃밭 한 50평 정도, 작은 건 아닙니다. 50평 정도 텃밭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마늘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쌀은 못하죠. 쌀 농사를 못합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지금 심어요. 심어서 그게 이제 풍작이 됩니다. 그러면 덜 사 먹겠죠. 근데 앞에 텃밭에다가 농작물 심었는데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사 먹어야 돼요. 미국 내에서 원유 수출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기 WTI라거나 브렌트 그 기준에서 사올 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집 텃밭이 풍작이니까 그만큼 농산물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유가는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영국의 파운드 5일 연속 하락, 달러 약세, 금값 4일 만에 반등. 금값 올랐어요. 안 그래도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형님, 우리 형 둘째 아들내미가 100일이라 그래가지고 금반지가 아니라 금 수저 샀는데 비싸요. 팔 때는 얼마 안 하는데 살 때는 엄청 비싸요. 올랐다고 하네요. 자, 반등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유럽 증시 기업 실적 호조의 브렉시트 이후 최고. 독일이 2.5%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유럽 증시가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봅시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요. 요것 때문이에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올랐다. 네덜란드의 통신회사인 알티스가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과 실적 전망 상향 조정 때문에 15% 급등했습니다. 영국의 월드페이도 실적 호주에 힘입어 3.2% 올랐고요. 영국 보험사인 스탠더드 라이프도 실적 호주와 배당금 확대 역량으로 6.5%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월드페이 올랐어요? 어제 다날 올라갔잖아요. 다날 올라갔는데 요거 이제 그 포켓몬고 결제 관련 시스템과 함께 시스템 회사가 어제 방한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이게 주말 앞두고 협의를 한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했잖아요. 자, 전자결제 업종과 함께 이런 페이 업종들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은 뭐예요? 실적 호조 때문에 올랐다 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자라는 뭐예요? 지표가 오락가락합니다. 생산성은 떨어졌고, 그리고 재고 지수는 올라갔다. 유가는 하락 나왔지만 올랐다. 왜요? 유럽 증시가 도움을 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겁니다. 전거래일 날 전반적인 세계 증시 어떻게 흐름 나왔느냐 보는 겁니다. 다우 나스닥 올랐고 필라델피아 다 올랐습니다. 0.2, 0.02, 0.24, 0.82. 다우는 크게 오르진 않고요. 강보합선 정도였습니다. 장중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올라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대비 하루 종일 빨간불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역시 마찬가지. 다우가 18,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18,000선의 지지라인 주요 구간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니케이 올랐죠. 0.69, 상해 0.7%입니다. 항생만 좀 빠졌죠. 아시아권의 주요 증시, 미국,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가 0.6, 0.7 오르면서 미 증시도 상승 출발의 가능성을 만들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올랐습니다. 독일이 2.5% 급등 나왔죠. 프랑스도 꽤 올랐습니다. 깍그 지수.
영국 닥스 같은 경우는 0.62%인데 아시아권역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전거래일 같이 포함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하면서 미증시 역시 상승 출발에 에너지를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미증시 봤고요. 내용 봤고요. 이제 국내로 갑니다. 자, 코스피 전거래일 2040을 돌파합니다. 2043.7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연봉상 그림 보시면 망치형 캔들 몸통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다음 목표는요 2060이 되겠죠. 자, 20단위로 올리시면 돼요. 2000포인트 전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돌파했고요. 2020, 40, 60 이런 식으로 80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거죠. 상승해주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월봉의 흐름 양봉 올라옵니다. 자, 석 달간 음봉 나오고 두 달간 양봉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봉 2043포인트인데 전고점 부근이에요. 한 60 정도 가게 되면 전고점 부근입니다. 5, 60 정도가 중간중간 한 번씩 코스피 지수가 올라올 때 상승해줄 때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요런 자리입니다. 한 5, 60 정도까지 많이 가 80까지는 한데 2000 돌파 나오고 나면 50에서 80 사이 요런 자리까지 올라오다가 100을 돌파 못 나오면 다시 200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1900포인트 선에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상승의 근거, 상승의 이유, 상승의 힘을 실었던 주요 주체는 어디냐? 주요 업체는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겠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혼자 막 독야청청하고 있다.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따라기 나와주는데 그래도 업종 대표주가 상승해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거냐? 그건 삼성전자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 빠지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하락의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봉상 그림 보셔도 마찬가지 돌파합니다. 최근 고점 최근 한 10개월 1년 안에 고점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수급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거래일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했습니다. 개인들 들어왔지만 자,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700 넘었어요. 야, 이제 8월이니까 9, 10, 11, 12 얼마 안 남았죠? 올해 제가 올해 예상되는 모습 뭐라고 했냐면 올해 연말쯤 되게 되면 아마 코스닥이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견조합니다. 남아있는 4개월 정도 동안 9, 10, 11, 12 4개월 동안 진짜 제 말대로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뻗어갔다 올지 그거는 지켜볼 만한 내용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죠 당연히. 근데 내려온다면 기회라고 했어요. 내려온다면 진정한 기회가 올 것이다. 600선이나 그 이하까지 온다면 정말 이건 정말 대박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는 시기고요. 꼭 봐야 되는 자리고 들어 올려준다면 어차피 지수 연동 매매하지 않고 크게 코스피군에 대형 업종하지 않는 이상 코스닥군을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동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단기 대응이 또 가능해지죠. 그런 매매가 수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 구간 내에 대응을 잘 하시면 된다. 그쵸?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월봉, 음봉입니다. 중요 구간이죠. 여기서 올라가면은 여기 2007년도 모습이 나오는 거고 떨어진다면 2008년도 모습처럼 강하게 빠졌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봉상 그림은 양봉이에요. 700 올라가고 일봉상 그림 700에 690선. 자, 우리 지수를 보면 했던 얘기 뭐냐면 690선이 이제 지지라인 되는지 봐야 된다. 보자. 네, 지지를 일부 받았고요. 전거래일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전일 코스닥 개인들도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 그쵸? 자, 일단 전거래일 국내 증시, 미증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올랐어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금일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국내 증시 봤으니까 뉴스로 갑시다. 자, 뉴스는 증권사 헤드라인까지 10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내달리는 코스피 착시효과. 착시요? 네, 착시효과.
왜 착시냐? 삼성전자를 빼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어제 2043포인트 가면서 올해 최고점 갱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혼자 막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금 확대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장세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낙관론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0, 60, 80 그리고 100을 돌파 못한다 그러면 다시 빠지는 모습일 거다. 벌써 몇 년째 그 모습들이 계속 나와줬습니다. 위험수에 다른 신용거래액. 자, 신용거래액이 뭐예요? 신용거래액이 뭐예요? 신용미수, 탕론, 돈 빌려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지만 부담이 분명히 됩니다.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레버리지 투자로 해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더 많은 수익 가져가겠지만 하락이 나온다라면 원금을 까먹고 빚을 질 수 있는 무서운 겁니다. 자, 무서운 겁니다. 신용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삼성전자 착시 효과를 빼면은 전망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하락 추세 가운데 추세선 잡아놓은 게 있었죠. 그 추세선에서 돌파 나오고 추가선 나오니까 이제 우상향인가? 라는 기대하게 되지만 여전히 부담이 돼요. 비싼 자리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추세를 돌파하고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고 나서 추세선이 그 이전에 상단 저항을 지지로 바꾸지 않는다면 완벽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윗골이 딱 찍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자, 6월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코스피가 1925포인트까지 추락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2000 돌파했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어요. 9일의 종가는 2043입니다. 연중 최고치 갈아치웠어요. 요게 작년 11월 6일 이후에 처음인데 단기적으로는 뭐 기대가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영국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글로벌 증시 유동성 확대했다. 호재로 뽑히죠. 유럽 올랐다는 얘기가 그게 포함이 되게 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국내 주식 지난달 4조 원을 쏟아봤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여율 미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 투자들이 7,800원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올라갔어요. 그쵸? 코스피 상장 기업들도 2분기 이어서 3분기도 역대 최고 영업이익 낼 전망이다 라고 나오면서 좋아요, 코스피 좋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아요, 살아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에 이유를 만드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노트7 내놓으면서 분위기 좋아요. 오죽하면은 저도 바꿨습니다. 네, 저도 어제 장마치고 이제 저녁에 거기에 삼성 다이렉트인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SK 다이렉트 전화해가지고 바꿀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봐갖고 바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와요. 오면 테스트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노트7 내놓으면서 이게 새로운 기술 막 홍채인식 해가지고 금융거래할 때도 지문인식 이런 거 아니 이제 홍채인식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안전성이 부과가 되고 막 신기술의 방수 기능 30분까지 올라가고 대박 이런 분위기 때문에 코스피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를 빼면요. 삼성을 빼면은 오히려 횡보나 하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침체에 가깝다. 올 들어 8일까지 코스피가 2.9% 올랐지만 삼성을 제외하면요 오히려 0.8이 빠졌답니다. 코스피 지수 산출식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분을 빼면 8일 주가지수는 2014예요. 2031.12에서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납니다. 점점. 시총이 지난 1월 4일 14.6에서 8일 17.18까지 올랐죠. 삼성은 주가폭이 20%입니다. 사실상 하락세에 접어든 코스피를 홀로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일 종가 최고가 157만 6천원에서 156만 7천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가 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빌려 쓴 자금 늘고 있다는 불안 요소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빌려 쓰는 돈,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었던 6월 말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어요.
7조 6,504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가 워낙 낮죠. 금리가 낮고 기대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신용 융자가 늘어난다. 왜냐?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하려고 은행에 돈 맡겨봤자 1년에 뭐 세금 때문에 1%밖에 안 줘요. 1%대입니다. 좀 심한데 0.5%대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주가 하락이 되면요. 2배, 3배 손실 난다는 겁니다. 스타농 같은 광고 보게 되면요. 뭐 4배 투자, 한종 몰빵 100% 매수 가능, 최대 4배까지 할 수 있게 한다. 4배 빌려서 샀어요. 예를 들어 샀는데 주가가 25% 빠져버립니다. 한 20% 빠지면 바로 손절할 겁니다. 자동매 로스컷 할 거예요. 반대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원금 다 까먹어요. 빚 갚고 원금 다 까먹고 남아있는 거 다 끌어갑니다. 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주의가 필요한 시기예요. 삼성이 견인하고 있다. 그럼 삼성은 사느냐? 비싸죠 또. 오더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쵸?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다음에 유럽 중심이다.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나흘째 상승, 독일이 2.5% 급등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과 유럽 각국의 경제 지표 호조가 시장을 견인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시의 닥스 30은 2.5%. 이거는 그냥 상승 나왔다는 얘기만 와 있습니다. 뒤에 볼게요. 뒤에. 유럽 증시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하락. 중국 정부가 부양책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계속 빠지니까 뭔가 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독일은요. 무역수지 흑자 전망치 웃돌았고요. 영국은 소비지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올랐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손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라고 나옵니다. 거래소, 국내 투자자 보호, 한국 내 사무소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자,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는 거 누구 때문일까요? 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라거나 불상식 몽실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좀 막겠다는 건 아니고 조건을 좀 강화해가지고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힘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가장 잘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네, 8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회계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이 주식을 한다고 처음 얘기할 때 아 그래? 저 열심히 하세요 했는데 그 직원이 했던 게 아모레퍼시픽이었어요. 왜? 화장을 하니까. 나는 화장을 하고 화장품 그쪽 거 좋으니까 투자했어요. 그때 가격이 60만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60만원대 했는데 맞나? 아모레인가 맞나? 그럴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화장품 맞나? 아모레퍼시픽 아닌가 본데요. 주가 보니까 그때 있었는데 화장품 그때 60만원대던 그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가를 얼마 전에 봤더니만 200 가까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자주 쓰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투자하는 겁니다. 국내 상장된 기업들을 내가 분석을 하고 확인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앞으로 뭐가 나올까 알아야 투자가 나가는데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해외 뉴스 중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태평양인가요? 태평양인가 보다. 그래요. 태평양 물산 아닌데? 물산 당연히 아니고 태평양이라고 치면 안 나오는데 어쨌든 화장품이 있었어요.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해외에 있는 거 원문 뉴스를 볼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하기 힘들어요. 지금 주가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 기업 들어오는 거 쉽지 않게 하겠다.
어차피 투자 쉽지 않기 때문에 막겠다는 거,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2011년 중국계 상장사인 고삼이 회계 부정 퇴출된 다음에 최근 중국계 상장사인 중국 원형 자원이 허위 공시 제재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러니까 해외 업종들은요, 매매하는 자체도 주의가 좀 필요해요. 주의가 필요하고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분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코스피 2040선 돌파, 연준 최고치 나왔다. 신용등급 상향, 유가 상승 호재.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용등급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2.2원 떨어지면서 1106.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신용등급을요, S&P에서 스탠더드 푸어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했습니다. AI-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올린 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그쵸? 지수 올라간 것도 영향이 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좋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쵸? 연준 최고치 돌파했는데 더 올라갈 것이냐, 그건 좀 봐야겠죠, 일단. 자, 그래서 신용등급 상승 영향에 주가도 오르고 지수도 오르고 원화가치 상승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배당, ETN, ETF 국내 상장이 잇따른다. 자,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증권과 상장지수 펀드가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일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발행하는 미래에셋 미국 고배당 상장지수 증권이 유가증권 상장한다고 밝혔는데, 자, 왜 배당일까요? 왜 배당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시황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 시황할 때, 자, 요즘에 주식 쉽지 않죠? 큰 파동 안 나오죠?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큰 자금들이 어디로 몰려가느냐? 큰 자금들이 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뉴스도 같이 봤었고, 그리고 채권보다 배당이라는 얘기 들립니다. 채권보다 배당.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있고 뭐 거기에 뭐 해서 뭐 시트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표채냐 뭐 어쩌냐 해서 나중에 할인채냐 해가지고 보면은 이자율 높지 않아요. 2, 3년 안에 이자율 뭐 2% 정도 이렇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배당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 한 6%씩 주기도 합니다. 배당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고배당을 주는 ETN, ETF 관련해서 상장을 좀 시키고 있다.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50은요, 배당 수익이 높고 변동이 적은 50종목을 투자하고, 아리랑 고배당 채권 총합은 고배당 40, 3년 만기 국채 60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주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채권으로 가려면 채권은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변동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뭘로 간다? 배당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장하면서 펀드를 좀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요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한 2분 볼게요. 한국의 혁신형 기업이 매력적이다. 국내 투자 입맛 바뀐 골드만삭스입니다. 최근에 O2O 화장품 기업가 투자, 과거엔 은행 성장 기업 위주였습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 따르면 요즘에는요, 혁신입니다. 혁신. 애플이 그런 걸 많이 하죠. 빰빰빰 음악 나오면서 이거는 혁신입니다.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혁신형 기업들이 매력이 있다.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인수한다라거나 아니면 투자한다라거나 관심을 갖게 된다면 혁신형 기업들, 뭐 혁신형 벤처기업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회사들, 혁신형 벤처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거기에 뭐 IT라거나 이런 게 포함되면 더 좋겠죠. 그런 기업들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새로운 애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기술과 산업 역량이 융합되어 있는 한국의 혁신형 기업들이
전세계 어느 기업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큰 돈 벌고 나중에 회사를 뭐 인수하고 이렇게 할 생각 있으시다라면 혁신형 벤처기업이나 뭐 혁신형 무슨 기술 이런 기업 있죠. 그런 기업 쪽으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돈이 많아서 한 몇 억 투자하고 싶다 싶은데 뭐 없을까? 혁신형 벤처기업 찾아보십시오. 네,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당분간 전세계적 저성장 저금리 최소 1, 2년 채권형 펀드 강세. 아까 얘기했죠? 최근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지수 펀드,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기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이런 쪽으로 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셀트리온 재료입니다. 여러분, 재료야 이거. 셀트리온 램시마 재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슈가 됩니다. NH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2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재료가 나옵니다. 뭐예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10월 3일날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재료입니다. 재료 일정입니다. 지금 8월 10일인데 2달 남았네요. 와, 잘하면 셀트리온 크게 먹겠네요.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재료 일정 확정되어 있고 추세 확인하고 눌림목 본다라면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재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뭐 2018년까지 증시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좀 피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르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는 걸 하고, 일단 증권사의 의견은 그렇게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마무리입니다. 월간 전망 일단은 한 발 걸쳐두기. 더 갈지 모르겠지만, 안 갈지, 더 올라갈지 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접근해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반기 중국의 구멍쫓기는 재정과 인프라, 이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공급가 과잉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조정, 저평가된 게 어떤 건지 보라는 거고요. 밸류에이션 매력의 비교 우위 부각을 하고 있다. 8월 옵션 만기 이슈와 전망, 내일이죠? 옵션 만기, 어떤 모습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제 57분 다 돼갑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시황 마감하고요. 자, 수요일은요,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선재공님께 마이크 연결드리면 선재공님과 오늘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자동매매 함께해요. 위너트레이더. 저는 위너톡의 VIP 전문가 레드캔들이었습니다. 선재공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아니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